딱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공격이 나올 수 있을지. 자, 브레이크가 선언됐습니다. 네. 가드 위로 오히려 날카로운 펀치는 높이 대비. 벤너가 당황스럽겠습니다. 네. 그리고 벤너의 체력은 이제 그 2라운드 마찬가지로 조금씩 지쳐가고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그 나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높이 대비가 1분 그 남았을 때는 또 휘몰아 쳐보겠죠. 예. 로우킥 대비. 하나하나 집어넣고 자, 이번엔 벤너의 로우킥. 원투 높이 대비 들어갑니다. 이번에 안면 쪽으로 들어갔다면은 제롬 벤너는 노출당했겠는데. 예. 가드 위로 공략하고 있는 벤너. 다시 한번 로우킥 높이 대비. 예, 제롬 벤너는 계속해서 잽을 날려야죠. 잽을 날리면서 계속해서 괴롭혀야 됩니다. 예. 빠른 잽을 넣음으로써 로우킥 날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돌면서 해야죠. 저것은 아닙니다. 예. 높이 대비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킥복싱에도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는 매치가 허용되는 룰도 있거든요. 예. 이제 마샤락시 룰도 그런 형태인데 벤너가 그것까지 반동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레프트에 이은 미들킥. 벤너. 자, 이번엔 벤너가 또 뒷걸음 주십니다. 미들킥! 갔는데요. 묵직합니다. 저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그 데카가 나오는지 로우킥이 나오는지를 참 의문이네요. 예. 제롬 벤너의 코에서는 코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이나 이 당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미들킥에 이은 하이킥 시도해봤던 벤너. 하지만 가드 위입니다. 최근에 K1에서 그 원점 회기라는 주제로 개막전 했습니다만은 그 원점 회기에서 어쩌면 카우플라이가 가장 가까이 간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번 데비의 로우킥. 위기죠. 저기서 제롬 벤너가 도와주네요.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네, 그때 보면 마치 이렇게 육식동물이 눈이 반짝하는 것처럼 탁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죠. 예. 4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역시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주먹을 뻗는 선수는 벤너. 네. 여기서 약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는 제롬 벤너가 지금 그런데 오히려 높이 대비의 미들킥. 로프로 몰아가고 있는 벤너. 네.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도 높이 대비 지지 않습니다. 아주 전략적입니다. 라운드 초반에 그 배 쪽으로 굉장히 크게 충격 한번 넣어줌으로써 스태미나를 완전히 빼버리는데요. 예. 지금 또 뒤로 빼버리죠. 지금 제롬 벤너가. 그렇죠. 원투 쭉쭉 뻗는 벤너. 네. 아무래도 리치의 장점 원투 높이 대비. 역시 초반에 넣었던 미들킥으로 복부 쪽으로 완전히 넣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롬 벤너의 컨디션 하이킥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가격을 허용당하고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미소를 지는 것도 카우플라이와 똑같습니다. 저것은 낙무아이들의 습관입니다. 예. 그 자신들의 어떤 배점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고요. 미들킥 잡고 있던 벤너. 네. 아무래도 지금 벤너로서는 리치의 장점을 이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리치의 장점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저 높이 대비 저 자세 때문에 굉장히 좀 질려버린 것 같아요. 열리질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분위기였으면 열려야 되는데 저 가드는 아직도 견고합니다. 이럴 땐 또 바디 블로우가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바디 쪽으로는 손을 뻗지 않고 있는 벤너. 그렇죠. 자, 로우킥 잡았습니다. 바디 쪽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좀 적은 편입니다. 예. 자, 잡고 있는 두 선수. 네, 저게 안 들린다네요. 예. 역시 룸피니 챔피언은 괜히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선수들이 K1 어떤 월드 그랑프리에서 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느냐? 답은 간단하죠. 그 월드 그랑프리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체계를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반면에 이제 그 작은 체급은 굉장히 그 정증태를 방불하기 때문에 굉장히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로우킥 높이 대비. 원투 가격해보는 벤너. 하지만 그 이후는 없습니다. 저 자세 굉장히 지속으로 그렇죠. 미들킥 묵직하게 들어갔습니다. 벤너의 하이킥은 허공을 가릅니다. 가드 위로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벤너. 약간은 정적인 상태의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인 것이 오히려 무에타이의 리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공격이 들어갑니다. 하이킥. 하지만 역시 가드 위. 로우킥 붙여버리고 벤너. 지금 로우킥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로우킥에 대한 충격은 벤너에게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자, 쭉 밀어차보는 녹빛 대비.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2라운드 때부터 제롬 르벤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오 클라이 같은 선수도 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 180이 예, 되는 선수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5라운드에 공이 울렸습니다. 벤너가 또 주먹을 뻗고 있습니다. 미들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양발로 경기를 미들킥. 풀어나가야 됩니다. 크게 욕심내지 말고 계속 저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좋네요. 녹빛 대비 가드 위로 공략하고 있는 벤너. 5라운드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을지 아직까지 대비는 변변치 않은 공격이 없습니다. 미들킥. 반면은 제롬 르벤너가 뒤로 좀 빼고 있죠. 예. 자, 대비의 무릎 공격. 그 사이 잠시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경기적이 됐습니다. 벤너. 오른손 쭉 뻗습니다.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데비. 자, 로우킥 잡고 미들킥으로 공략하는 제롬 르벤너. 하이킥 닿지 않습니다. 미들킥 높이 데비. 살짝 붙어있는 상태에서 무릎으로 공략해봤던 벤너. 지금 벤너가 무릎을 공격했는데요. 만일에 K1에서 그러니까 목 잡기를 적극적으로 허용을 한다면 과연 승패는 뒤에 예. 갈려질지 의문이네요. 그렇죠. 사실 태국 그 관광 다녀오신 분들이 무에타이가 재밌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예. 관광지에서 보여주는 그 무에타이 경기 대부분 목시름에 의한 무릎 공격으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무에타이의 꽃을 뽑아본다면 그게 지금 목시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앞발로 쭉 밀어보는 제롬 르벤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라운드 거의 절반가량 지났습니다. 제롬 르벤너는 여기서 그 자신의 체력이 빠졌다는 것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예, 라이트 훅 끼얹습니다, 벤너. 자, 이제 양 선수가 한 번쯤은 휘몰아칠 만한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남아있는 1분. 자, 벤너 로우킥에 1, 1, 2. 데비가 바짝 감고 있습니다. 거리 주지 않습니다. 예, 높이 대비도 많이 지쳤네요. 예. 아무래도 저렇게 큰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펼친다는 것이 이 정신적으로도 많은 그 손해가 있을 거예요. 흔히들 그 중압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런 압박감은 굉장히 체력마저도 앗아갑니다. 예. 오른손 툭툭 던지고 있는 벤너. 미들킥으로 공략해보지만 데비는 반격이 없습니다. 5라운드 들어서 녹빛 데비의 반격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자, 왼발 하이킥 시도해봤던 벤너. 다시 돌고 있습니다. 로우킥. 지금 거의 30초가량을 녹빛 데비가 펀치를 뻗지 않고 있습니다. 높이 대비는 지금이라도 공격 횟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히트 수를 늘리지 않으면 굉장히 판정이 불리해지거든요. 이미 1, 2, 3라운드 때 제롬 르벤너 쪽에서 많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히트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녹빛 대비 아직까지 공격이 없습니다. 미들킥 공격해보는 벤너. 주위를 돌고 있는 녹빛 대비 5라운드는 지키기로 나가고 있는 듯 그대로 종료됩니다. 자, 경기 종료 이후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녹빛 대비입니다. 저 작은 몸으로 저렇게 잘 싸웠습니다. 예, 반면은 제롬 르벤너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또 경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미들킥을 3발 정도 허용을 했는데 역시 웃고 있던 대비였고요. 저렇게 펀치 공격이 들어와도 쳐봐라 하는 듯한 미소를 보였던 녹빛 대비.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바로 이 5라운드에서 녹빛 대비 특히 1분 정도를 남기고 나서는 거의 공격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에타이의 특성이라면 역시 그 라운드 후반에 가서 무릎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어떤 그런 특징일 수도 있는데 녹빛 대비도 역시 좀 체력은 빠졌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판정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이 정타는 녹빛 대비가 많았던 반면에 공격적인 어그레시브를 따지자면 오히려 제롬 르벤너가 시종 일관 우세했거든요. 그렇죠. 경기 장면 자체는 굉장히 제롬 르벤너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많이 압박을 했습니다. 예. 자, 판정을 보겠습니다. 정말 좌측과 우측에 있는 선수들, 초등학교 선수와 고등학교 선수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50대 48 제롬 르벤너의 우세. 두 번째 심판 역시 50대 49 벤너의 우세. 마지막 심판